파트 1. 테헤란에서 들려오는 비명.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시위가 격화되는 수준을 넘어 인류 역사에 남을 참혹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셨나요? 이란 테헤란의 카흐리자크 법의학 센터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차량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가방에 담긴 시신들이 복도와 창고에 널려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오열 소리가 테헤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수백 명이지만 인터넷이 차단된 60시간 동안 벌어진 실상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친위대인 혁명수비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시위대 전체를 신의 적이라 부르는 모하렙으로 규정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던 미국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상황을 시간별로 보고받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무력화할 스타링크 투입까지 논의 중입니다. 오늘은 이란 유혈 사태의 실상과 미국의 군사 개입, 시나리오,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10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트 2. 2,000명 사망설의 실체와 참혹한 현장. 먼저 지금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리알화 가치가 폭등하고 경제가 파탄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생존 투쟁입니다. 지난달 27일 테헤란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불길은 이제 대학가와 이란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이란 정권의 대응입니다. 이들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인터넷과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외부와 연결이 끊긴 그 암흑의 시간 동안 혁명수비대는 실탄을 사용해 강경 진압을 벌였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 인권 IHR은 사망자가 최소 192명에서 최대 2,000명 이상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3세 여대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등 무고한 청춘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검증한 영상에 따르면 테헤란의 영안실에는 수백 구의 시신이 목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피 묻은 시신의 얼굴이 나오는 스크린을 보며 자신의 아들, 딸을 찾아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검찰총장은 모든 시위 참여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파트 3. 트럼프의 결단 군사 개입 카드를 꺼내다. 이런 유혈 참극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톤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러라고 해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을 원한다며 어제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도 회담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명백히 군사적 옵션을 포함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미 군 당국으로부터 이란 내 구체적인 공격 지점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국의 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타격을 입힐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곳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권 보호라는 명분입니다. 시위대 대량 학살은 미국이 개입할 충분한 국제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이란의 핵무력화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탄도미사일과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 핵심인 이란 압박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파트 4. 일론 머스크와 스타링크 디지털 해방 작전.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란 정권은 시위대의 조직화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정보가 흐르지 않으면 시위는 동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의 통신망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바로 스타링크였죠. 트럼프는 이란 국민이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란 내부에 보급하거나 위성 신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이란 정권에게는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위협입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이 재개되고 시위 현장의 참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이란 정권의 도덕성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등 실질적인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 디지털 지원 작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트 5.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중동 대폭발 위기.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검토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며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 정권의 전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것입니다. 이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숙적인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내에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미국의 정밀 타격을 받는다면 전 세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테헤란에서 흐르는 피는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 현상인 셈입니다. 파트 6. 트럼프의 거래와 이란의 퇴로.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계속 두들겨 맞는데 지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기술입니다. 상대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도장을 찍게 만드는 수법이죠.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00명의 시신이 쌓여가는 민심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칼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해온 일을 보면 이란도 우리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이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핵을 포기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까요? 아니면 체제 수호를 위해 끝까지 항전하며 중동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까요? 트럼프는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중동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7. 뉴스 이면의 진실 왜 2026년인가? 우리는 여기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유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분석해봐야 합니다. 2026년 초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강대강 대결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다시 밝히고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아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시위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을 넘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그 분노가 강대국의 전략과 맞물려 어떤 방향으로 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테헤란의 영안실에 안치된 수백 구의 시신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유와 생존을 향한 갈망이 억압의 벽을 넘어서려 할 때 기득권 정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국제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트 8. 결론 및 향후 전망. 오늘 우리는 이란의 참혹한 유혈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가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작전까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매시간 긴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사형 선고와 미국의 공격 검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중동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 수도, 아니면 수십 년 만에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식시장의 변동이나 유가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쓰러져가는 무고한 생명들의 가치일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미국 백악관에서 나올 공식 발표와 이란 내부의 인터넷 복구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링크가 이란 상공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란 현대사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긴박한 중동 정세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파트 9.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정당한 개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부르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또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정말 이란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10. 마무리.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는 넓고 뉴스는 끊이지 않지만 그 뉴스 이면의 진실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